이 이명이 그 뭔가 역사서나 뭐 이런 거에 최초 문헌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이집트 문헌이니 히포크라테스 있는 시절의 문헌에도 이명에 대한 기록들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그때 얘기했던 이명은 지금의 우리의 이명이 아니라 아마 정신병, 어떤 한참 비슷한 것과 같은 얘기가 아니었을까. 또 지금까지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귀지들이 오래 차서 오는 이명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명을 치료하는 전문적인 의사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겠네요, 그 시절에? 그런 전문 의사가 없었겠죠. 네. 굉장히 뭐 주술적인 데에서 많이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예전 이제 의학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을 시점에는 많은 뭐 주술사들이 좀 어느 역할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도 옛날 이제 얘기니까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명인 노화와 관계가 있는데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서 같이 접근하기는 분명히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제가 주된 포인트를 잡는 거는 환청. 그러니까 무슨 신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한다든지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정신병에서 오는 환청, 그 영역과 이명이 많이 중첩되어서 아마 표현됐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주술적인 의미가 많이 이렇게 정신병을 옛날에 어떻게 치료했을까 라는 부분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비상식적인 접근들도 굉장히 많았을 테고, 뭐 그랬겠죠. 근데 뭐 그리스만 해도 외과 수술을 뭐 머리에 구멍을 뚫는다든지 그런 게 시행됐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접근은 분명히 귀 쪽을 바라보면서 뭔가 접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뭐 진짜 잡아 늘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뭐 수술 얘기 나왔으면 아마 그쪽이 정말 피를 내는 방법들도 썼겠죠. 여러 곳들을 귀 주변을 찌르면서 소리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뭐 그런 방법들 충분히 시행됐을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대 뭔가 이명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어느? 시점은 1970년대 와서 그때부터 주목들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어차피 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계 얘기하면 감각신경계, 운동신경계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18세기, 19세기 하면서 이제 신경학이 하나 둘씩 발달하면서 우리가 뭐 척수라든지 뇌에 대한 인식들이 차곡차곡 이제 정보들이 쌓여갔을 때, 어느 정도 쌓인 이후 시점에 이명, 이제 청각, 감각신경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들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명, 어떻게 보면 연구 시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뭔가 신경이랑 연관이 돼서 기회 문제가 아니라 약간 신경 쪽의 문제 또 이제 같이 결부되면서, 그 당시는 이제 잘은 모르니까, 지금 같은 정보는 없으니까 뭔가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하나씩 이제 학문들이 발달돼 왔을 겁니다. 근데 확실히 이명 같은 것도 자각적 이명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자각이니까 너무나 이렇게 뭐 소리라든지 양상 이런 거 너무나 다양하죠. 뭐 저희 목소리를 녹음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들릴 것처럼 다른 사람처럼 들리듯이, 뭐 이명도 막 어떤 사람은 뭐 벌레 소리가 들린다든지 뭐 고주파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건 다 다르고 자기 목소리와 이거 얘기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진 않죠. 뭔가 소리의 종류에는 상관이 없죠. 소리의 종류는 그러면은 다른 거에 뭔가 차이의 이명의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게, 이명 치료법 접근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과연 소리라는 게 무엇이고 파동이라는 게 무엇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 우리가 파동 얘기할 때 이제 음파, 우리 가청 주파수 영역 내에 음파를 얘기할 때는 파장, 주파수가 어떤지, 그다음에 파형은 어떤 건지, 그다음에 그 파의 높이, 에너지의 폭은 또 어떤 건지, 그런 정도 이제 기본적인 물리량들을 기본으로 해서 접근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것들도 아직 지금 명확하게 기준이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벌레 소리, 뭐 귀뚜라미 소리, 그게 만약에 같은 주파수 영역대라 그러면 거기에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소리가 달라지는 건데, 아직은 주파수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기 때문에 파형에 대한 연구까지 가기는 아직 너무 요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어차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제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이제 향후 과제처럼 나와 있긴 하겠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주파수 단계에서 접근하는 치료 방법들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향후엔 아마 분명히 그쪽 방향까지 확장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 해볼 수도 있습니다. 되게 새로운 접근법인 거네요. 새로운 접근 방법인데 워낙 기초들이 없으니까. 네. 기초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항상 연구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저처럼 임상한 뭐 저 연구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임상 있는 사람들이나 너무 자료가 빈약하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또 뇌에 대한 기본 연구들이 너무 빈약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명 환자들을 치료할 때 저도 똑같이 질문이 들은 거예요. 네가 뇌의 생리에 대해서 알아? 청각 시스템의 생리에 대해서 네가 다 알고 있어? 네가 다 알고 있어야 병리를 알 거 아니야. 병리를 알아야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진단들도 하고 그에 맞는 치료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생리병리도 모르는데 네가 무슨 치료를 해? 이 질문은 지금 있는 의료진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접근 방법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나 앞에는 몰라. 나 앞은 잘 몰라. 근데 치료가 되고 좋아지는 방법은 알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역순으로 이제 진행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유형은 이런 식으로 달리 진단이 될 수 있겠네. 왜냐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 거는 아니까. 이게 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분화되는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환자가 편해지고 좋아지는 방법은 알아. 그렇게 만들어 줄 수는 있어.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역으로 진단 들어갈 수 있고 병리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 생리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뇌 생리를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면 그럼 다들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그런 방법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대는 그런 치료 방법 공격을 하는 그런 논리는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명 환자들을 좋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어떤 숙제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그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는 몰라, 나는 해줄 수 없어, 그냥 뭐 당신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병이야, 현대의학은 여기까지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라는 식으로 어떻게 한 발을 빼는 게 지금까지 의료진의 모습들이었더라면 제 모습은 다르게 접근을 해보자는데 그래 해볼만 하겠다라는 게, 그리고 이렇게 가면 세계 최고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믿음 때문에 제가 계속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제 논리를 그래서 역순으로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확장을 해볼 수 있겠다. 이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이게 제가 가진 시각이죠. 뭔가 인터넷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침술이 이게 왜 났는지는 모르는데 이게 어쨌거나 동양 쪽에서는 이렇게 넣으니까 나아지더라.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현대의학에 와서 이것들이 왜 나아지고 있는지 그 과정이랑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을 쓰고 한약을 쓰고 이제 왜냐하면 중국의 역사가 어차피 우리는 중국 영향권이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가 자연과학을 그렇게 숭상하던 문화가 아니었어요. 결국 자연과학의 어떤 힘의 불균형에서부터 유럽에서부터 확 커가지고 이제 뭐 시대가 그렇게 재편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학적으로 뭔가 설명은 해야 되겠는데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설명은 해야 되잖아. 왜 그런지를. 그렇게 학문의 체계를 세우다 보니까 뭐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약간의 형이상학적으로 약간의 음양오행을 섞어서 뭐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설명의 한계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지금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설명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무시할 게 아니라 아까도 맨 처음 다시 본줄들어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 줄은 알아. 어떻게 하면 환자가 덜 고통스러운지는 아는 거. 그 정보를 아니까 이거에서부터 역순으로 그럼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똑같은 아이디어죠. 제가
주말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막 했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 이야기를 하고 이명 쪽 이야기를 하고 그치. 예. 하시는 일이 또 그러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논문이라는 걸 작성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디펜스를 한다는 디펜스를 해야죠. 그게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바를 교수님들이 들었을 때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교수님이 들었을 때 납득이 되면은 패스가 되는 거고. 정말 그게 학술적인 태도고 정말 과학자의 태도가 학문하는 사람들의 태도 맞죠? 네. 그게 맞지. 그런데 이제 이명 쪽은 뭔가 지금 그러니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지더라.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친구들도 그런 부분은 나도 모르겠네 라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어떤 선두적인 그룹, 어떤 선구자적인 위치, 혁신적인 무언가를 하는 사람, 뭔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기존 질서에서 보면은 상당히 포섭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대한 디펜스를 하는 과정에서 디펜스를 하는 자료 자체가 박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도 맞는데 결국 이제 그런 문제들은 이제 물론 또 이제 학계가 또 매번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힘의 균형을 통해서 물론 사장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거대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확 힘을 얻기도 하고 우리 뭐 양자역학 태생기가 그랬잖아요. 양자역학 태생기가 그래서 그게 뭐 앞으로의 미래가 길이 어떻게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걸 뭐 종교 같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도 조금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나는 각 개인마다 그 사람이 완전히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아니라면 그 사람만이 본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본 A라는 사람이 본 세계가 있고 B라는 사람이 본 세계가 있는데 서로 그 세계를 안 봤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주장을 한다는 건 다 맞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 어떤 일리가 있다. 뭔가 새로운 세상을 봤다라는 부분들까지는 그거는 인정해 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술적인 토론 자리에서 또 뭐 논문을 이제 학계니까 논문을 통해서 말로만 하는 것들은 이제 증명이냐 뭐 이제 또 과학에서 또 그런 뭐 세부적인 또 뭐 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하여간 학술적인 논쟁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서로의 어떤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끼리 충분히 얘기하면서는 맞춰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제 분야 역시도 충분히 이런 틀 안에서는 충분히 상식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저도 뭐 가능했었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오셔서 치료를 받고 치료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 효과로 나타나는 거고 제가 이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건 이제 제 영역이고 실제로 좀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지식인들끼리 만나서 우리 좀 이명에 대한 전문가들끼리 만나서 얘기했을 때는 충분히 수긍되고 뭐 해볼 만한 일이고 뭐 지지해줄 일이고 뭐 그런 사람들 뭐 몇 년 전에 비하면 지금 많이 생겨났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또 이제 제가 학술적인 데이터들을 앞으로 지금 계속 갖춰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뭐 계속 전진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면 또 이제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들이 달라지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어차피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제 꿈이 작지가 않잖아요. 제 꿈이 무슨 이명순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겠다. 최고의 치료 기술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저도 지금 뛰어들고 있는 거라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가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기대치, 가능성에 대해서 해볼만 하겠다. 뭐 가다 보면
그렇게 노력하는 그냥 노력하는 한 사람 그런 정도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화 받는 것 중에 저희가 임용 전문 병원이지만 난청 관련해서도 물어보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맞아요. 그러면 임용이 난청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난청 치료가 만약에 발전이 되면 임용 치료도 같이 발전을 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 난청 우리한테 난청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죠. 난청에 대한 제 입장은 확고해요. 난청은 제가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도 난청 치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비인후과 의사들 다 물어보세요. 난청 치료할 수 있냐고. 난청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치료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없어요. 난청은 손 못 대고 있어요. 비슷한 거 똑같아. 우리 시력이 떨어진 사람이 시력이 뭐 1.5에서 1.2, 1.0, 0.5 그 사람 1.5 만들 수 있는 시력 회복할 수 있느냐고. 나 그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은 거라고. 난청, 청력 떨어진 거 시력 0.5 있는 사람 1.5 만들 수 있냐고 묻는 거랑 똑같다니까. 없어요. 나는 난청 치료한다는 말 안 해요. 이비인후과 의사도 그 누구도 안 해요. 현대 과학의 한계예요. 과학의 한계. 시력 1.5로 만들 수 있지. 우리 안경 쓰면. 그죠? 아니 잘 안 들리지만 들리게 보청기 끼면 여기다 큰 소리로 들려주니까 보청기 쓰면 들을 수 있지. 보조적인 수단을 쓰는 거지.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난청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미 보청기 나와 있는데 그럼 난청 치료하시고 싶으시면 뭐 보청기 쓰세요. 환자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걸 정말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사람 없다니까. 나는 모르겠어. 한의사 중에서도 난청을 치료한다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건 내 모르는 영이니까 나는 아무튼 못해. 난청은 안 돼. 현대의학에서 못하는 부분이고 저 역시도 난청 못해요. 제가 치료하는 거는 이명 영역이지 난청 영역이 아니에요. 난청은 왜 오는데 노화 때문에 오죠. 노화 때문에 오는 거지. 이명은 왜 오는데 노화 때문에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둘이 공교롭게 겹쳐 있으니까 이명과 난청이 관계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 관계가 있는 케이스들이 있죠. 또 실제로 없는 케이스들도 많고. 그러니 난청과 이명은 노화에 관계된 거다. 아마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시 원론으로 난청 저는 치료 못해요. 이명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난청의 치료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보청기라는 수단으로 난청을 돕겠다라는 것들은 이미 예전서부터 해왔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발전되게 한 단계 더 스텝 나아가면 그럼 보청기를 이용해서도 난청에 도움을 받는 것처럼 이명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아이디어는 옛날부터 있었지. 시도들이 됐죠. 이명이 어떻게 좋아지더라, 보청기를 쓰면 어떻게 좋아지는 것 같더라 등등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결과는 그렇게까지 탐탁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랬으면 이명이 또 정복이 됐겠죠, 당연히. 결국 조금 이걸 이제 다른 시각에서 또 바라보는 관점이면 이명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이명 재훈련 치료. 저도 동의한다 그랬어요. 이명 재훈련 치료를 하는데 보청기라는 수단을 가지고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거 오케이. 그런 구석이 있어요, 분명히. 왜냐면 아까도 내가 이명이 어차피 높낮이가 왔다 갔다 거린다 그러기 때문에 안 들리던 소리가 잘 들려. 그럼 그 환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던 사람과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져. 그러면 이명이 같이 좋아지는 효과들이 나타나요. 왜냐면 자기 컨디션들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행복해지니까. 그런 효과에서 이명이 좀 줄어드는 효과까지는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가면 걔가 점점 떨어지면서 이명이 없어지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쪽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은 이비인후과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보청기를 통해서 이명 재훈련 요법을 하는 것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이에요.
그것은 표현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명은 뇌의 가소성의 문제고 뇌의 문제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이비인후과 의사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당이 좀 높은 분이구나. 이해할 수 있죠. 지금까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그럼 쟤는 보청기를 써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치료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제가 주장하는 건 오케이, 그 주장도 맞아. 근데 난 봐왔으니까 해봤으니까 내가 해보니까 말이야, 보청기로 해왔었던 지금까지 그런 치료 방법들에 대한 어떤 유효율 효과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으니, 그리고 환자들의 만족도도 그렇게 높지 않으니 저희 쪽에 치료하는 부분들이 훨씬 재훈련 치료하는데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난청에 대한 영역은 어차피 뭐 줄기세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정말 생화학적, 분자생물학적으로 사실 연구하는 파트들 굉장히 연구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난청 굉장히 큰 영역이니까, 큰 시장이니까. 근데 지금까지 안 터졌죠. 아무튼 난 이제 치료 얘기 안 나왔으니까.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면 뭔가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뭐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는데, 하여간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어차피 난청은 제외되는 것이고, 이제 그것들이 난청이 극복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이명과 결고 싶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그건 이제 그 이후의 일일 거예요, 지금. 지금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천상 이비인후과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그나마 제일 고상한 표현 썼던 거, 뭐 보청기를 써서 이명재훈련 치료를 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또 그 중에는 이명을 또 약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하다 보면, 근데 나는 이 부분이 왜 또 조금 회의적으로 바라보냐면, 약물 50년 넘게 많이 써왔거든요. 이명 환자에게 써볼 수 있는 약들 사실 다 써봤거든. 뭐 향정신성 약물도 써왔었고, 또 이제 부작용들도 많이 보고들이 됐고, 또 약물에 의해서 이명이 발생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발생들이 했고, 결국 그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동물 실험을 해야 되는데, 동물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뇌에 생리병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근거들이 또들 많이 보충돼야 될 텐데, 그런 종합적인 과정들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쉽지 않을 거라. 그래서 제가 무슨 그런 노력을 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제 예상은 그렇고, 제 예상을 깨고 그분들이 또 먼저 뭐 이명치료에 한획을 그으면 그분들의 업적들이 대단한 거고, 같이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이명과 난청 영역은 노화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고, 노화에서 접근하는 이명들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추천할 만한 치료 방법들이 내가 보기에는 없다. 다른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연구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제 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제가 최고이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한번 가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명이 이명으로 발생하는 환자분들은 있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 부분 접근인데, 이제 이명에도 체성 이명이라고 하는 영역이 엄연히 있으니까, 체성 이명, 다른 몸에 다른 뭐 조직이라든지 뭐 인대든지 뼈 있는 부분, 아무튼 다른 영역에서의 문제가 이명을 일으킬 수 있다. 청각신경계가 완전히 별도의 다른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알려져 있고, 그렇게 해서 이명이 있는 환자들이 실제로 있고, 그런 환자들은 체성 이명에 준하는 치료들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만성 주관적 이명 환자와는 약간 다른 케이스예요. 다른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가 만성 주관적 환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있어서의 체성 이명 환자군, 그 중에 있어서 교통사고로 오는 환자군들 있죠. 근데 이 부분들은 사실 여기 비하면은 쉬운 영역에 속하는 그런 환자 영역이고, 좀 죄송하지만 저는 관심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 또 논의 질문이 있어요?
이명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나서 그 과학자라든지 뭐 본받고 싶은 이명 관련 전문가? 이명 관련 전문가 있을까요? 이명은요 그때 한 1980년대 자스트레보프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정말 뛰어난 분이에요. 그분을 모르고서 이명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지. 사실은 그분이 이루어낸 업적이 상당해요. 물론 현대의학에 끼친 영향도 상당하고 그래서 그분 아직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쌓은 업적 소리 치료라는 것들 치료하는 영역으로 그러니까 그 학문 영역으로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뭐 인지 치료하는 거 상담하는 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옛날이니까 그 나름대로도 데이터를 갖추고 해가지고 의학의 범주에 포함시킨 분이니까 그리고 그 이론에 대해서 많이 수긍할 부분도 많이 있고 지금도 이명 재훈련 치료라는 게 사실은 거기에 기반해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논의하기 힘들어요. 그분만한 업적을 이뤄낸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물론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자들이 이명 관련 뭐 이제 해내겠지만 그래서 그런 업적들이 또 나오고 쌓이고 한 사람들이 전문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 이명하면 그냥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사람 제가 뛰어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분 모르고서는 얘기가 안 돼요. 그분이 많은 업적들을 이루어냈고 그리고 그 기반으로 해서 논문들도 많이 나왔고 실제로 다만 이제 그 부분들이 그분이 이제 계속 재훈련 치료를 주장하면서 그 영역대에서 계속 상담하고 합숙하고 또 그 다음에 뭐 또 나름 치료들을 하는 그런 이제 뭐 몇 주 시스템 하는 이제 합숙 시스템을 위주로 운영을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디바이스가 좀 더 AI와 융합이 돼야 되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의 독창적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훌륭한 아무튼 보급될 수 있는 1대1 관계가 아니라 보급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쪽에 저는 조금 초점이 옮겨져 있는 거고 그분 누가 물어도 이명 조금 아는 사람은 다 그 사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예. AI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명에 있어서 AI가 할 수 있는 어떤 활동 범위? AI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제가 앞으로 나갈 길이기도 하고 또 제가 앞으로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튼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견해 지금 현재도 이명은 난치병이고 지금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백날 모아가지고 학습시켜본다 한들 별로 AI의 발달에 크게 도움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명과 관련된 다시 말해서 청각 시스템과 관련된 독창적인 정보들을 학습시키고 개발할 수 있어야 그것을 기반으로 어쨌든 개인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개인에게 맞는 정보들만 취합해서 학습할 수 있는 AI가 있어야 되고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뭐 웨어러블 우리 디바이스 있으니까 뭐 체온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이미 디바이스는 나와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이명을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치료하는 부분들을 결부시키는 데는 조금 그것도 너무 빈약한 데이터일 거고 결국 청각 시스템 전반적으로 관계되는 뭐 그럼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죠. 고막의 움직임과 관련 있는 정보들 취합해야 되겠다. 또 뭐 이관과 중이염, 뭐 중이 관계된 거, 이관과 관계되는 부분들 데이터 취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관과 관계된 연구기에 대한 정보 취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게 개인마다 다 다른데 이 부분들을 실제 지금 의료 환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들에 대한 어떤 패턴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 웨어러블 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 말고 지금 현재는 뭐 입을 벌려야 입안을 볼 수 있는 거고
뭐 고막을 봐야 아는 것이고 이관 상태를 봐야 아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순간순간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다. 그거 말고 어차피 패턴을 인식해야 된다면 그 사람만이 가진 고유의 패턴을 인식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면 그 사람의 일상생활, 그 사람의 이명 전체적인 패턴, 하루 전체적인 패턴, 뭐 일주일 전체적인 패턴, 그에 따른 생체 리듬과 생체 반응에 대한 종합적인 패턴들을 가져와야 우리가 청각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을 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우리가 이명의 연관성을 얻는 것이지 무슨 보행하고 이명하고 이런 정보랑은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보다 여기에 특화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취득하고 그것을 학습할 수 있는 정말 개인화된 AI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와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결국 그게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고 그리고 제가 계속 디바이스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계속 가다 보면 정말 최고의 디바이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제가 가고자 하는 AI 디바이스의 최종 목표치. 그러면 약간 빅데이터에 더 가까운 가 모여야 되는 거죠. 일단 지금 워낙 바닥인데 바닥에 한 걸음 나가는 것조차도 지금 다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니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아니까 그럼 제가 한 스텝 한 스텝 오는 부분들을 조금 더 나아가면 또 그 데이터를 뭐 그런 어떤 시도 방법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후학들이 또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선도적인 역할들을 해야 되겠다. 그게 뭐 저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속 전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단계 발달시키면서 이제 현대의학에 발달되는 여러 정보들과 계속 결부시키고 검증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어차피 뇌 가소성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이미 이명에 대한 중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뇌 사진을 많이 찍는단 말이에요. 뇌 사진을 찍어보고도 이명 환자들은 뭐가 다르네. 이명이 좋아지면서는 뭐가 좀 달라지는 것 같네. 라는 데이터들이 계속 습득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걸 기반으로 진단 시스템, 뭐 치료 시스템 만들어내려고 이제 하는 작업들일 테고 뭐 저는 저대로 해나가는 과정들이 결국 그거 어떻게 결부되면서 맞는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타입의 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라는 부분들을 저는 어떻게 보면 만들어갖고 현장에서 계속 검증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들을 저는 이제 추구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결국 발 맞춰 나가든지 뭐 어느 한쪽에서 성공하는 쪽이 있다면 또 그쪽에서 이제 업적을 이루는 것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도 이제 어디서부터 먼저 스텝을 밟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결국 치료의 핵심이 있어야 돼. 치료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환자가 나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만 이명이 있어 라고 한다고 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이 정보를 다 알았어. 9시 10시 때 보니까 무슨 체온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대. 예를 들어서 체온이 그러면 이제 9시가 되면 체온이 좀 떨어지겠네. 떨어지는 거야 실제로. 그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곧 이명이 올 것 같아요. 왜냐면 환자 개인의 패턴이 그러니까. 패턴을 학습시키면 그게 이제 이명이 오고 이명이 곧 올 조짐이 있다든지 뭐 1시간 후에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근데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9시부터 10시까지 없애달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패턴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런 노력들은 향후 치료가 결부가 됐을 때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고 치료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AI여야 되는 것이지 패턴 분석하는 거에는 그게 의미가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뭐 이제 에너지를 분산함에 있어서 연구를 분산함에 있어서 핵심 치료 쪽에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얘기가 빈약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정보들이 더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현대의학은 이런 데도 이제 많이 연구들을 해 나갈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해 나가는 가는 길 나중에는 합쳐지겠지만 그래서
결국엔 치료 쪽에 포인트가 맞춰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AI가 치료책을 제시해주는 쪽에 그리고 치료책을 제시해주려면 치료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네, 치료에 대한.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어떻게 좋아졌다는 것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그럼 여기는 A라는 환자가 왔을 때 지금 이런 치료 받으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내일은 가서 받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때 좋아졌던 것들이 데이터로 있다면 이런 치료 뭐 이제 제가 지금 어차피 제품 개발된 게 이미 원격 진료, 원격 처방이 가능한 지금 시스템이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런 부분들이 전화하는 거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시스템에 그냥 원격으로 입력을 하든지 자동으로 입력 시스템을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까지도 지금 다 뭐 보면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 지금 이렇게 치료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좀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안 쓰이는 그런 이명 치료법 같은 게 있을까요? 옛날에는 치료 효과가 있는 듯이 보였으나 지금 알아보니까 치료 효과가 없었네. 대부분이 그거예요. 대부분이 그거예요. 대부분이. 옛날에는 치료 효과가 있는 줄, 이명 치료 효과가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없었네. 라는 것들이 푸지기스러워요. 지금 이명 환자나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이미 옛날에 다 해봤던 방법. 이미 다 해봐서 안 되는 걸로 이미 다 결론이 난 방법들이야. 옛날 사그라졌던 거 다시 한번 꺼내서 또 한번 어떻게 좀 이슈를 터뜨려보고 뭐 어떻게 판매해보고 이런 생각들로 이슈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야. 저분 옛날에 실패해서 다 뭐 지금 와가지고 뭐 굳이. 그 얘기는 그렇게 해서 검증된 치료 방법들이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니어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FDA 통해서 증명했으니까. 아니 뭐 효과 증명을 해보라고. 증명을 FDA 통해 증명을 해보라고. 증명 방법 없었어요. 그 중에 제일 놀라운 치료 방법 같지 않은 치료 방법. 청각신경을 절단하는 거. 이명 귀에 들 그것도 이건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히 스토리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이명이 들려서 차라리 죽을래. 나 같으니까 이명을 안 들리게 해줘. 의사도 고민했을 거야 그 당시에. 그래 죽는 것보단 낫지. 저거 시험 잘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명이 안 들릴 줄 알았겠지. 또 몇 번 해봤겠지. 근데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그게 70년대예요. 그게 70년대. 이게 뭔 얘기예요? 청각신경을 잘라도 이명이 들려. 그보다 위에 고위, 상위 중추에서 이명을 느낀다라는 얘기거든. 백날 잘라봐 이거 아니라는 거야. 귀 쪽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이명이. 그 옛날에 알았다니까. 지금 그거 자르자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 이미 다 해봐서 안 된 거 아니까. 청력을 아예 잃은 거죠. 잘려버렸기 때문에. 청력을 아예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이 생기더라는 걸 이제 안 거야. 그 케이스들이 있다는 걸. 물론 개 중엔 이명이 같이 좋아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었을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을 거라고. 야, 이 방법. 야, 이거 득이 많은 거야? 실이 많은 거야? 야, 득이 많으면 야,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미 결론 난 사안이라고, 이 사안이. 아무도 안 해. 부작용만 많고 실이 많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지금도 똑같이 그런 비슷한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신경이 지나간다 그래. 근데 이쪽 손끝에서 뭐 문제가 생겼어. 땀 같은 거 나는 것도 뭐 비교할 수 있어요. 땀 그럼 신경 잘라버려. 잘라버리는 거 신경.
내가 이거를 무슨 비난하고서 하는 얘기나 분명히 그 의료진도 분명히 득과 실을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득과 실이. 실이 있을 거라는 것도 의사라면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근데 득이 많으니까 했겠지. 득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여기에서도 약간 더 보수 쪽에 가까운 사람들, 굉장히 생명현상에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반대예요. 왜냐하면 시간의 축을 놓고 봤을 때 이게 과연 득인가라는 부분에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어차피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들은 없지만 아무튼 그건 이제 그분들의 영역이고,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도 이런 식의 비유를 하기도 해요. 화재 경보가 울린다 이 말이야. 어디서 불이 났다는 거지. 피하러 경보가 울리는 거지. 자다가 들으니까 시끄러운 거지.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경보 시스템을 그냥 깨부수는 거예요. 경보 시스템 안 들리면 잘 자. 내 잠을 방해했으니까 안 들리니까 좋은 거거든. 물론 오보로 울렸을 수도 있고 아주 조그만 불이 조금 멀리서 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의 작은 지혜로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죠, 사실. 어렵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얘기들로.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이 얘기는 내가 이 길로 접어들기 이전에 무수히 많이 찾아다녔어요. 무수히 많이 찾아봤어. 그때에 이명 나왔던 논문 다 봤어요. 전문가들 찾아다녔어. 선배들 찾아다녔어. 한의사들도 어려워하는 게 이명이라는 걸 알고서 야 이건 좀.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나는 그럼 이 방식으로는 안 갈래. 뭐 어차피 옵션이니까. 왜냐하면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더 뭔가 좀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 뭐 최고의 한의사 누가 있다고 치자고, 나 이 사람보다 더 최고가 될 수 있어 라는 생각 가지고서 그 방향으로 뭐 연구를 해가지고 이명을 정복하겠다라는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나는 그 길은 포기했어요. 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럴 자신이 없었던 거지. 쉽게 얘기하면 나 그렇게는 못하겠다 해서 나는 방향을 튼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을 절대 비난하거나 폄훼할 생각은 죽어도 없어요. 어쨌든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내린 결론은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기존의 방법들과는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 라고 해서 나는 방향을 그때 틀었던 거고, 틀었던 중에 레니어도 발견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고, 얘가 이렇게 된 것이니, 이제 이런 부분은 항상 맹점으로 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효과가 있는 줄 알았다가 없는 걸로 밝혀졌는데 다시 연구를 해봤더니 정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가지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증빙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이 그건 윈인 거지. 제가 그 영역까지는 모르니까. 하지만 제가 이제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기존의 방법들은 다들 실패했었다. 그리 만족할 만한 치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장이 치료 방법에 반응하지 않았다. 시장은 가성비 없는 치료 방법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가 내린 결론. 나 꼭 정치하는 사람 같아. 근데 또 뭐 이런 부분을 공유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굉장히 사실 굉장히 리얼한 부분이에요. 진짜 이거 송얘기야. 이거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리얼한 얘기. 이명을 지금 연구하신 지는 한 몇 년 되면 몇 년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이명치료 디바이스를 지금은 만들어서 환자분들께 치료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전에 디바이스를 만들기 이전에는 이명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이게 과거 모습인데 과거 모습이고 사실 약간 좀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아니 일단 제 얘기하면 저도 20년 가까이 뭘까 제가 맨 처음에 한의사가 됐을 때는 패기도 넘치고 자신감도 넘치고 침, 한약, 추나 등등 못 치료하는 병이 없고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던 때 뭐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런 시기 한 좀 지나고 조금 지나면 이게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이게 안 되는 뭐 좀 어려운 환자분들이 하나 둘씩 오게 되면 뭐 안 되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뭘 모르나 뭐 이제 뭐 그런 의심하는 기간들도 있고 난 대부분의 난 이비인후과 의사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규 진입한 아마 이비인후과 전문의들도 이명에 대해서 왜냐면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어떻게 치료하면 된다 라는 것들이 이미 규정이 돼 있고 그대로 행하면 되니까 이렇게 행하면 뭐 잘 되겠지 라는 기대 나는 할 수 있겠지 라는 식의 자신감을 가진 의료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젊을수록 근데 이제 이명에만 국한돼서 하다 보면 근데 지나보면 조금씩 이명 환자들도 점점 어려운 환자들이 오기 시작하고 제가 쉬운 이명이 있고 어려운 이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쉬운 이명을 치료한 케이스들은 아마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한의사나 뭐 이비인후과 전문의나 쉬운 이명 케어 케이스들은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둘 하다 보면 되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려운 환자들이 오기 시작하고 만성 환자들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처럼 안 되네? 치료기간 점점 길어지는데도 이게 좀 이상하네? 안 되네? 라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환자가 떨어져 나가는 케이스들도 보게 되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좀 해보게 될 것이고 또 이제 공부도 하겠죠 당연히. 나는 왜 안 되지? 뭐 이런 생각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비인후과 의사들 전문의들 많이 좀 연륜도 있으시고 경험 많으신 분들 이명 치료하는데 목소리 내시는 분 많이 찾기 힘들어요. 나는 그거를 무슨 예로 드냐면 이명이 원래 난치병이니까 난치병인 걸 이제 아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내 영역으로 내 능력으로 접근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구나. 내 능력으로 환자를 컨트롤하고 환자를 계속 끌고 나가는 게 이게 지금 있는 의료 환경에서 쉽지 않구나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뭐 그냥 가지고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사세요. 친구처럼 생각하고 사세요.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꼭 나쁜 뜻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간에 해왔다. 뭐 50년간 난치병이었으니까 자기도 젊었을 때 해봤었지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명 그렇게 나온 거 봐보자고. 젊으신 분들일수록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그렇게 자신 있어 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 로컬에서도 그래. 한의계도 그래요. 똑같아. 아까도 얘기했잖아. 한의사들 중에 뭐 이명 침 한 번에 고쳤어. 그런 경험 없는 사람 있을까? 다 있어. 어느 순간에 그런 경험을 다 해봤단 말이야. 한약 한제 이명이 나왔어. 그런 케이스를 다 있다니까. 저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안 되는 걸 알아. 이게 아니네.
이게 쉽지 않네. 왜냐하면 이명이 뇌의 질환이니까. 뇌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한의 치료 방법으로서도 많은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점점 한 스텝 한 스텝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또 뭐 아까 제가 뭐 5 했지만 5, 4, 3, 2, 1 해서 떨어져서 0으로 되느냐? 그게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나마 해줄 수, 접근해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면 좋아지실 테니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으로 제가 좀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이명이 조금 작게 들릴 수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잠을 잘 주무시면 이명이 작아지니까 그럼 잠을 잘 자는 치료들을 하겠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이긴 하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4, 3, 2, 1 떨어지는 쪽과는 이거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방법 가지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으니 제 판단에 그런 것 같으니 저는 이쪽 방향으로 돌아선 것이고, 그래서 이명치료 전문의들도 어려워하고 한의사들도 어려워하는 거 마찬가지다. 어려운 마찬가지다. 그 이유들은 뭐 이미 설명했으면 다음 얘기들 다 이미 설명들은 했었고, 그래서 저 역시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었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 기고만장하던 때 있었어. 정말 침 하나로 이명 낫게 했을 때 한여름 기고만장하던 때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정말 있었어요. 근데 해보면서 점점 자신감 없어지는 나를 발견했던 게 그건 나의 역사예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 나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의 역사를 비슷하게 닮아온 한의사들도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 경계 삼아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규 한의사, 젊은 한의사분들이 너무나도 한의학 우월주의, 한의학 하나면 모든 걸 다 치료할 수 있다, 한의학 하나 가지고 이명 다 치료할 수 있다라는 폐기까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게 될 거라는 점 때문에 높아지면서 이명은 그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 제가 그게 잘못된, 저 역시도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밟아온 길은 이 길이죠. 또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겠죠. 제가 밟아온 길이 이러다 보니까 이 관점에서 이런 건 이명이 그렇게 접근할 질환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얘기들을 해주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그 전에 제 모습 역시 굉장히 자신감 없어 하던 모습. 이명 환자 오면 이게 안 나오면 어쩌지? 내 치료 방법이 물론 효과가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선 그 이상 안 나오면 그 다음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고민했던 한의사. 그리고 그 고민을 어떻게든 좀 극복하고 싶어서 뭔가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이제 부끄러운 과거지만 제 역사는 그러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